시는 잘 짜여진 90분짜리 영화 한 편이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누구든 그 시를 읽는 순간 그 사람이 주인공이 돼버려요. 흔히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는 말 많이 하는데요. 진짜 과연 사람들은 가을에 책을 많이 읽을까요? 도서 판매량을 보면 오히려 여름과 겨울에 판매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요. 가을에는 날씨가 좋아서 사람들이 여기저기 놀러 다니다 보니까 책 읽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부를까? 의학적으로 한번 풀어보면요, 가을에는 일조량이 줄어들면서 여러 가지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고요, 그러면서 사람이 차분해지고 고독감도 느끼면서 사색적인 성향을 더 많이 보이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을이 독서의 계절이란 얘기는 가을이 돼서 책을 더 많이 읽는다라고 해석되기보다는 가을에 책을 읽으면 더 마음에 깊이 와닿는 계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가을, 마음에 훅 파고드는 책 한 권을 만나봅니다. MBC 아나운서들과 예스24가 함께하는 이 책 아나. 안녕하세요, MBC 아나운서이자 이 책 아나의 북자키 김나진입니다. 어떤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소설이 드라마 16부작 미니 시리즈라면 시는 잘 짜여진 90분짜리 영화 한 편이다. 그만큼 시는 짧은 시어 안에 희로애락, 우리의 이 모든 감정을 함축해서 담아내는데요. 오늘 이 책 하나에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시인이자 반가운 신작 시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나태주 시인의 내가 웃으니 세상도 웃고 지구도 웃겠다입니다. 나태주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요즘 태권도 하면서 노래하는 가수 나태주 씨를 떠올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떠올리는 분이 바로 풀꽃 시인 나태주 시인일 겁니다. 시라는 것을 잘 모르는 분들도 이 짧은 시는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바로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인데요. 사실 나태주 시인의 시를 읽다 보면 왠지 30대 혹은 40대의 젊은 시인일 거다라고 상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실제로는 시인으로 등단한 지 올해로 50년이 되셨고 43년 동안 초등학교 교단에서 선생님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정년퇴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살아온 공주의 풀꽃 문학관을 설립하고 그곳에서 지내면서 항상 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소탈한 분인데요.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이들에게 힐링 그리고 위안, 공감을 전해주는 시를 쓸 수 있는 이유를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기심이 많고 아직까지도 철이 안 들었고 감성적인 순간이 많기 때문이다. 네. 나태주 시인이 처음 시를 쓰게 된 계기는 16살 때 좋아하는 여자애한테 이 연애 편지를 쓰다가 시를 쓰게 됐다고 하고요. 그 이후 예쁘고 사랑스럽고 가슴이 울렁거리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면 뭐든지 나태주 시인의 시 소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름다운 시를 쓴 지 50년을 맞아서 새롭게 발표한 시집이 바로 내가 웃으니 세상도 웃고 지구도 웃겠다입니다. 시인이 되어 세상에 시를 묻기 시작한 것이 50년, 딱 반세기 50년. 시가 나를 이끌었고 시가 나를 살렸다. 그 50년 동안 나는 나의 시를 세상에 보내는 러브레터라고 생각했다. 동시에 시인은 세상 사람들의 감정을 돌보는 서비스맨이라 자처했다. 이제 50년을 뒤로 하면서 다시 50년을 출발한다.
하지만 지나간 50년에 비하여 앞으로의 50년은 기대하기가 좀처럼 힘겨운 50년이다. 아무런 약속도 마땅치 않은 허허로운 들길이다. 다만 이 세상 끝날까지 시를 놓지 않을 것이라는 말만 약속드리고 싶다. 여전히 시는 나의 길잡이가 될 것이고 행복의 원천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싶다. 이 시집에 실린 시편들은 주로 나이 어린 사람들로부터 받은 느낌을 소재로 하여 쓴 작품들이다. 하물어 이 시집은 나에게 하나의 선물 같은 책이다. 젊은 벗들로부터 받은 선물, 그 어찌 고맙지 아니하랴. 이 시집이 나의 것이면서도 젊은 세대들의 것이기도 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자신의 시를 러브레터라고 얘기하면서 특별히 이번 시집은 젊은 벗들로부터 받은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나태주 시인. 그래서인지 이번 시집에 담겨있는 117편의 시는 여전히 곱고 여전히 소박하고 여전히 사랑스럽고 여전히 풋풋합니다. 소설과 다르게 시는 읽는 순간 시인의 마음이 눈앞에 보인다는 게 매력인데요.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생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여리고 호기심 가득하고 말랑말랑한 감상을 갖고 있다는 점이 참 놀랍습니다. 가래. 만나면 만날수록 마음이 더욱 무겁다. 보면 볼수록 마음이 더욱 안쓰럽다. 헤어지고서도 이내 보고 싶어진다. 괴롭기까지 하다. 성가시기까지 하다. 하지만 그 마음이 등불이고 보석임을 끝내 놓지 못한다. 누군가를 사랑해 본 사람들이라면 이 마음 10분 이해하고 남죠. 사랑이 언제나 행복한 느낌만 가득한 건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고 사랑하기 때문에 안쓰럽고 이 사랑이 버거운 순간들도 있지만 그래도 놓지 못하는 건 사랑이 유일한 등불이고 안식처이기 때문이죠. 시를 어떻게 쓰시나요? 라는 질문에 나태주 시인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연애 편지 쓸 때처럼 정성을 다해서 쓴다. 나의 시는 세상에 보내는 연애 편지다. 연애 편지는 어려우면 안 된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은 크다. 그래서 나도 시를 쓸 땐 큰 마음을 담아 쉽게 쓰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나태주 시인의 시에는 결코 이 어려운 말은 등장하지 않고요. 우리가 이 평소에 사용하는 일상적인 단어, 소소한 감정들이 등장하는데 신기한 건 이 평범해 보이는 단어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보석 같은 느낌을 전해준다는 겁니다. 매화 아래 만난 지 오래 얼굴 보고 목소리 들은 지 오래 문자 메시지조차 카톡조차 뜸하니 가물가물 잊혀져 가는 얼굴 지워져 가는 목소리 그래도 나는 내가 보고 싶단다 생각난단다 글쎄 오늘은 날씨 좋아 매화꽃 두어 송이 피었지 뭐냐 호수 속으로 조는 듯 흐린 불빛 아래 마주 앉아 말했다. 여전히 내가 예쁘구나. 못 믿겠다는 듯 크게 뜬 너의 눈은 그대로 커다란 호수. 나는 조그만 배가 되어 내 호수 속으로 들어가 끝내 돌아오고 싶지 않았다. 117편의 시에는 사랑과 그리움들이 풀꽃처럼 은은한 향기를 품고 피어나고 있는데요. 그중엔 원로 시인이 요즘 젊은 벗들에게 보내는 토닥토닥 다독거려주는 위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 부모님이, 큰형님이 괜찮아, 힘내, 어깨를 두드려주는 느낌도 들죠. 저녁해. 저녁해는 짧다. 짧아서 아름답다.
아름다워도 눈부시도록 아름답다. 너의 저녁 해도 짧다. 여전히 아름답지만 때로는 지쳐있고 우울하다. 나는 본다. 너의 저녁 해 아래 불끈 솟아오르는 또 하나 검붉은 해가 숨어 있음을. 한 시절 나에게도 그런 저녁 해가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오래 알지 못했다. 그러니 너는 알아야 한다. 너의 저녁 해에는 너도 모르는 힘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러니 너도 살아라. 너의 저녁 해가 눈부시도록, 서럽도록 눈부실 때까지 말이다. 시는 참 독특해서요. 누구든 그 시를 읽는 순간 그 사람이 주인공이 돼버려요. 내가 이 시를 만나서 읽는 순간 그 시는 나만을 위한 시가 돼버리는 거죠. 나태주 시인의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 청춘이 읽으면 인생과 사랑에 대한 응원처럼 느껴지고요. 40대가 읽으면 아련한 추억과 휴식이 되고요. 노년의 나이에 읽으면 인생의 친구처럼 느껴질 겁니다. 이 가을 파삭파삭한 마음에 위로와 추억과 휴식을 전해주는 나태주 시인의 아름다운 시집. 내가 웃으니 세상도 웃고 지구도 웃겠다. 이 책 하나에서 추천해드리는 오늘의 책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이 책 하나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퀴즈 나갑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정답을 달아주시면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릴 건데요. 오늘은 나태주 시인의 신작 시집 내가 웃으니 세상도 웃고 지구도 웃겠다 소개해드렸는데요. 나태주 시인은 시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연과 인간의 간격이 멀지 않고 여백과 여유가 있는 곳이 바로 시골이다. 그러면서 도시가 아닌 시골 생활을 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 면허증이 없어서 언제나 이것을 타고 다니는데요. 나태주 시인이 자동차 대신 늘 타고 다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자전거, 2번 킥보드, 3번 경운기. 네, 정답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이 책 하나 김나진이었습니다. 시나 연애 편지를 써보신 적 있으세요? 아내분한테 써주신 적 있으세요? 엄청 썼죠. 엄청 썼어요. 제가 그 연애할 때 14일 휴가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네네네. 그때 크리스마스 기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혼자 여행을 떠났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그 당시 한창 연애 중인데 그걸 어떻게 너는 갈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보름 정도였는데 보름에 하루에 하나씩 뜯어보기 편집을 쫙 썼어요. 우와. 몇 월 며칠엔 너 저 회사에서 뜯어봐라. 너 몇 월 며칠엔 너 집에서 뜯어보고 몇 월 며칠은 자동차에서 뜯어보고 막 이렇게 장소도 다 다르게 해서 엄청 썼죠. 그 결과로 결혼도 할 수 있었죠. 나태주 시인 말씀이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 편지는 짧고 하지만 온 정성을 다하잖아요. 그렇죠. 꾹꾹 눌러서. 근데 절대 쉽게 써야 되잖아요. 무조건 절대 어렵게 쓰면 안 되고. 저 그 말씀대로 했더니 결혼에 성공을 했죠. 이 책 누구한테 선물해주고 싶으세요? 삶의 마지막 후반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 특히 저는 뭐 이제 그런 분들이 가까이 계신 분 중에는 역시 부모님이니까 부모님께 선물을 해드리고 꼭 그걸 여쭈어 보고 싶더라고요. 인생에서 이 내가 웃으니 세상도 웃고 지구도 웃겠다의 너가 누구셨고 지금은 또 누구시고 얼마 전까지는 누구였고 이 아들인 내가 혹시 이런 순간이 있었냐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 지금 만약에 엄마한테 여쭤봤는데 이게 이제는 뭐 손녀 손자가 아니고 아빠라고 그러고 아빠가 만약에 이 사람이 당신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와 우리 엄마 아빠 인생 성공했구나. 만약에 그렇게 대답을 하실까요? 근데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아닌 서로를 그렇게 이제 당신 덕분에 뭐 웃고 지구도 웃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삶이 있다면 와 이 인생은 정말 성공한 인생이다.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동안의 인생을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것,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사랑한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